이거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익숙진 않네요. 느낌은 있는데. 혹시 영도 그러니까 브랜딩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행이다. 오늘은 영도 이게 뭐 문화도시 관련된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문화도시 브랜딩으로서는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이 사업이 영도가 거의 처음 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도시에서 진행하는 브랜딩도 아마 첫 선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커요.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 브랜딩에 있어서 어떤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아요.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마음의 부담은 훨씬 덜한데 문화도시라는 개념에 걸맞는 브랜딩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 하나로 이제 온 것.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 브랜딩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마 그런 브랜딩이고 그런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이제 이런 총체적인 고민이 다 묻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어요.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 일상에 실천하고 산돌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동영상 녹화된 걸 보실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여기 이재원 선생님 같은 자문위원, 국민대 시각장애과 자문위원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굉장히 작업도 새롭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도 조금 기존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브랜딩 개념은 좀 지금까지 봤던 거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나온 결과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브랜딩 과정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단순하게 결과물만 뽑아놓고 이거 알아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이 브랜딩이 확산되고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 과정이 개설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선발된 분들이에요. 선발된 분들이라서 여기 계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분들이 이 브랜딩의 이렇게 하여튼 뭐 연장이랄까 역할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받는 분들인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달려온 것들에 바톤 터치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 바톤을 들고 달려가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도시 브랜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겉을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모호한 추상적인 어떤 그 구성이나 구성원들 사이 혹은 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단지 그냥 형태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 즉 이걸 왜 만들어야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확산되어야 하는지까지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그 도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은 바로 이 과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초석 위에서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더 확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즐겁게 시간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결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개념은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김은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이 영도 문화도시를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땄다고 해야 되겠죠. 그걸 딸 때
제안한 제안한 컨셉이 뭐였냐면은 영도 다리에서 가져온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리셰 같은 건데 뭐 잇는다였어요. 이어준다. 굉장히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별로 이렇게 막 기발한 발상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개념인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 잇는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우호적으로 오셔서 저희가 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기존 지역 브랜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만들어요. 물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을 만들 때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모티브를 뽑아서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죠. 또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똑같아. 뭐 해 들어가고 산 들어가고 뭔가 되게 그냥 블링블링한 이미지들 나오는 그 캐릭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전에 지역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의 브랜드 디자인은 네 거와 내 거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태를 좀 달리하고 뭐 색깔을 좀 달리하고 약간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도시와 지역 브랜딩에 맞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지 물건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차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역들이 뭘 가져오냐면 슬로건을 그대로 글꼴로써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가요. 근데 이제 슬로건을 글꼴로 노출시키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막 화려하게 그것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게 디자인된 슬로건들인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구분이 안 가. 너무 막 읽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심볼 중심이 슬로건 중심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차별성이나 지금 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역의 브랜딩을 대부분 이제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관은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것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전적이고 안정적인 걸 선택하다 보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접근들이 주로 기업에서 하던 접근들을 가져온 거예요. 약간 베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그걸 이제 우리가 인터그레이티드 아이덴티티라 해서 통합 브랜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통합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그걸 지역으로 이입을 시켜서 그걸 뭐 캐릭터로 하든 심벌로 하든 슬로건으로 하든 간에 이제 그것을 이제 로고 타입이나 어떤 그래픽 이미지로 노출시키는 어떤 통합 브랜딩 방식이 이제 많이들 이제 지역 브랜딩에서 많이 쓰였었죠 기존에. 그러다가 아 이거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거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좀 변화 가능한 그러면서 그 변화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이런 식의 변화죠. I love 뉴욕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컨셉은 I love 뉴욕이라는 거와 간단한 글꼴이 있고 그걸 갖고 자기 시민들이 마음껏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아이서울유도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브랜딩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참여할 수 있고 참여했지만 더 확장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도시 브랜드의 추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I love 뉴욕이 굉장히 이걸 잘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서울유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에서 그래도 세련되게 만든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I love 뉴욕은 되게 유명했지만 그렇게 세련된 이미지는 아니었고 아이서울유는 이제 컨셉은 좋은데 이제 별로 매력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볼로나나 포르투 같은 브랜딩들은 컨셉도 비슷하면서 되게 세련된 이미지를 잘 뽑아냈다고 평가받아요. 이거는 이제 주류 디자인 업계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약간 실험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 방법론들을 지역 브랜딩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제 기업이나 굉장히 전위적인 어떤 실험에서만 쓰던 것들이 이제
지역의 브랜딩에 쓰인 케이스가 이제 이 볼로나나 포르투 같은 사례들인데 근데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 그 개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제 변화가 된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김은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는 도시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이겠죠. 이 볼로냐 사례가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했던 건 뭐냐면 이전에 아이러브 뉴욕이나 아이서울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장난을 칠 수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사용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브랜딩으로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이 볼로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다른 심볼 같지만 이게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치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치면 이름에 맞는 심볼들이 등장해서 하나의 비슷한 뉘앙스를 갖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뉘앙스를 갖는 심볼이 자동 생성이 되고 그것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념적으로 치면 A, B, C, D 그 26자의 자소에다가 이미지들을 다 매칭시켜서 이미지를 타이핑하면 이게 겹쳐서 이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이에요. 아마 이전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하는 실험 작업이 이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그냥 그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변화한 것이 다른 아이덴티티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 브랜딩에 접목되길 바랬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도시 브랜딩은 핵심이 문화에 이제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브랜딩하고 지역 브랜딩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인 문화라는 것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문화는 그때의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그 축적해온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도시의 문화는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유산이나 과거의 가치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게 문화잖아요. 문화는 어떤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문화라는 말 자체가 컬처이기 때문에 경작해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단순히 어떻게 뭐 어떤 문화를 소비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플렉서블이나 아니면 이런 통합 브랜딩 개념으로는 문화도시 브랜딩하고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화가 붙어 있는 이 문화도시 브랜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영도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그 문화만이 아니라 그 욕망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도시에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게 참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함께함으로써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제 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개념이 바로 놀이 개념이에요. 놀이는 뭐냐면은 장난이나 놀이는 똑같이 둘 다 현재적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 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재밌게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놀이나 장난이에요. 근데 놀이하고 장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장난치는 것은 규칙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장난치는 거예요. 놀이는요, 축구 경기나 부루마블 게임처럼 그 공공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면서 그 규칙 안에서 승패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 규칙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건 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 개념을 가져오는데 그 놀이 개념을 가져오려면 규칙이 필요한 거죠. 일은 규칙이 있다는 점에서 놀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일은 현재적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가 즐겁지 않아도 내가 미래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를 좀 참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영도 문화도시 센터라든지 영도구청 같은 경우는요, 이 놀이보다는 일로서 이걸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미래의 어떤 영도에 기여할 어떤 가치들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근데 시민들은 다 개인의 욕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볍게 참석할 수 있는 규칙, 그다음에 영도의 어떤 기관들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 규칙을 잘 설계를 하면은 영도의 일과 시민의 놀이가 잘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이 문화도시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규칙이었던 거예요.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설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두 번째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수업하신 이재원 선생님이 뭐라고 규정하셨냐면은 우리가 새로 만든 개념이에요. Doable Identity. 뭐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Doable Ident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두 개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물론 그 만들어갈 때 그 조력자들이 좀 필요하겠죠. 전문 조력자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브랜딩은 단지 플렉서블하거나 통합된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놀이로서 혹은 일로서 이런 브랜딩 개념을 가져온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도시 브랜드 혹은 문화도시 브랜드로서 아주 적합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아이서울유도 함께 해요. 참여합니다. 함께 하는데 아이서울유의 문제는 이 규칙이 이게 애매해요. 규칙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장난스러워요.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약간 좀 제멋대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일관된 규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브랜딩의 컨셉이었던 있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습니다. 그게 바로 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한선으로 있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규칙을 만들면 되겠다. 이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은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아주 단순하게 하면서 또 일관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한선 있기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브랜딩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하나의 규칙이었어요. 저희한테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설계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쉬우면서도 일관되게.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했습니다. 왜냐면 규칙을 만들려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들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선으로 그림 그리는 원라인 영도 그리기 공모전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전 선생님하고 또 자문위원이셨던 성재학 선생님이 이렇게 크리틱하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거 센터 유튜브에 가면 있죠? 예, 거기 다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크리틱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규칙을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이걸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그 규칙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그 느낌을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지 이런 학습의 어떤 계기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 공모전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충분히 너무 재밌게 즐겼고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규칙이 전체적인 브랜딩을 통합하는 어떤 규칙으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우리의 그 어떤 기반으로 삼아서 이제 한선 있기를 활용해서 문화도시 브랜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단순해요. 영도 섬을 한 선으로 그린 거. 너무 단순하죠. 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뭐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고 그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해진 아이덴티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한 손으로 영도를 그리면 언제든지 심볼은 바뀔 수 있고요. 바뀌었지만 같은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 이 형태라기보다는 이 뒤에 있는 그리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글꼴도 있어야 되죠. 글꼴의 컨셉은 한선 읽기입니다. 그래서 한선 읽기로 글꼴을 만든 이건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도 한글이라는 것이 이 한선으로 읽기가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갓돌, 산돌이 이걸 어떻게 잘 돌파를 해서 지금 보시는 글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내려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로 썼을 때 연결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는데 산돌이 이걸 굉장히 잘 해결을 했어요.
이게 큰 글자도 그렇지만 다음 보여주시면 작은 글자도 잘 읽혀요. 의외로. 근데 이게 중심선이 제가 약간 갖다 붙인 거긴 하지만 한글하고 이 한글은 보통 중심선이 위쪽에 있어요. 개발할 때 위쪽이나 한 3분의 2점 섬에서 중심선을 두는데 시각적 무게중심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무게 중심선은 밑에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 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부산 이쪽 지역에 어떻게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좀 적당한 컨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밑에 중심성을 갖는 글꼴. 한글 그러면서 글꼴. 위에 많은 문화들을 떠받치고 있고 그걸 그런 지탱하는. 있나요? 근데 이런 아예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탈레모코 글자 중에서도 이런 글자들이 간혹 있지만 이 글자의 무게중심은 좀 되게 독특해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어지면서 그리고 굉장히 가독이 다 된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가독성을 약간 포기했어요. 있는데 중점을 두고 가독성을 포기했는데 이재원 선생님이 가독성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 약간 산돌에다가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이 정도 크기에서 가독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글자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게 섬 한 선으로 이은 거 한 선으로 만든 글씨. 중요한 건 규칙이죠. 영도의 다양한 가치들, 그다음에 영도의 다양한 욕망들을 담은 규칙. 영도를 저희가 처음에 와서 조사했을 때 너무 다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랬죠? 트라이포트. 트라이포트를 한 선으로 그린 겁니다.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잘 보시면 선이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이 그리드 안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선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무리하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복례산을 한 선으로 그려본 거죠. 근데 이것도 규정된 형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복례산을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규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관된 정도의 이미지는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막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이미지들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절영마. 이걸 다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저 정도 규모의 약간 곡선이나 느낌의 이미지로 그린 다음에 저 규칙에 따라서 저걸 다 이어버리는 거죠. 막 글자도 이어지고. 근데 이제 색도 어느 정도 규칙이 필요해요. 물론 색은 보통은 이제 뭐 어느 도시의 지역 브랜딩이라고 색깔을 딱 정하거든요. 플렉서블로 가도 좀 어느 정도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채도 정도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영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들을 추출하려고 했고 이렇게 추출해서 저희가 정해진 컬러들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정도 컬러면 충분히 마음껏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서도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컬러의 베리에이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색은 선을 채우는 색이 아니라 면을 채우는 색입니다. 이게 선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 안에 면들이 생성되잖아요. 그 면들을 이 색으로 채워서 하나의 또 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 구성이 색을 통해서 면 구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면에서는 선의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그러면서 좀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지지만 원래의 규칙을 어기지는 않는 그런 아이덴티티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으로도 그릴 수도 있고 색을 통해서 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영도의 브랜딩의 뭐 전부입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규칙 만들고 뭐 이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영도에다가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브랜딩 하면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것을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주고 모업 많이 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세요 딱 던져서 끝나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김현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브랜딩이 영도의 시각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 글자의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인상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스터를 보고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게 글이 읽혀서 보지 않아요. 글이 읽혀서 보일 거면 뭐 한 100만 포인트에서 크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린 가다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 가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호기심들을 만들어내는 시각 문화로 이 영도를 대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보여드리면 어떤 시각 문화가 만들어질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PPT를 영도체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영도체로 이 PPT를 만들었는데 이미 약간 시각적인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 도시의 시각 문화를 조금씩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영도체로 이런 발표자를 만든다거나 영도체로 문서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시각 문화로서의 계속 확산되는 형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기본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 영도라고 하는 이 원라인 드로잉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공간, 글자랑 어떻게 섞어 써야 되는 정도는 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일정한 간격을 갖고 글자만 배치하면 되고 그 이외에 그 밑에 문장을 어떻게 쓰던 그 위에 원라인 드로잉을 어떻게 하든 이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칙들을 어느 정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일로서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좀 딱딱한 규칙이 필요해요. 놀이로서랑 좀 달리. 그리고 또 이 원라인 드로잉을 통해서 이 심볼을 만들었는데 이 심볼의 형태를 일부분씩 잘라서 사용했더니 되게 재밌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이것이 또 영도의 파도 같은 느낌도 좀 드네? 그럼 사람들이 원라인 드로잉을 해놓고 그걸 또 다양하게 잘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뭐 파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놀이의 문화로서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한 선이 끼었지만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점점점 확대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이 브랜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가 사이니지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원라인 영도 심볼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질감이 없이 그리고 명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전체 하나의 시각 문화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저희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디자인 PT 할 때 이런 거 보여주면 이렇게 작업하세요라고 규정을 드리지만 저희는 이걸 하나의 사례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요.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레터헤드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원라인 드로잉하고 컬러만 갖고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영도만의 독특한 시각적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화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저런 서식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그대로 인쇄하고 그대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이걸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일종의 하나의 사례로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칙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만이 남은 거죠. 근데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 영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이전 선생님 번역한 책에 나온 건데 나쁜 글꼴은 없다. 나쁜 디자이너만 있을 뿐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도 글꼴이 있고 영도 규칙이 있어. 근데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그게 나쁜 글꼴이 되고 나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가 그걸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멋지게 잘 만들어내면은 그 디자인은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규칙을 활용해서 정말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드는 게,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비주얼 홍보 전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도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비주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이미 우리가 앞선 규칙들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그래픽은 영도 거구나, 영도에서 만들었구나, 영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의 컬러가 너무 두드러져서 우리는 그 컬러 한번 보면 혹시 그 회사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영도도 약간 그런 느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슬로건을 걸더라도 슬로건이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시각 규칙을 지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영도께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순간부터 그냥 영도에서 하는 거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러한 시각 문화가 비주얼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섬을 들어올 때 다리 건널 때 이런 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딱 쭉 그 다리에서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특정 이미지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를 느끼는 거죠. 영도만의 뉘앙스들을 느끼면서 영도에 진입해 들어오면은
어떤 영도의 시각 문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뭐 이런 거에 대한 목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가면 딱 다른 느낌을 갖잖아요. 하다못해 옆 나라 일본만 가도 느낌을 다르게 느끼는 건 뭐냐면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시각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고 당연히 이제 건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영도에 왔을 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뭐 KTX역에 내려서 영도를 영도를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심벌 하나로 그 지역을 인상을 갖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뉘앙스로서 시각적 뉘앙스로서 그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단지 심볼 하나로만 그 도시를 대표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이 되면서 다양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 뉘앙스가 느끼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도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영도에서는 뭐지? 이런 광고도 버스 광고도 저렇게 돼 있고 뭐 영상이나 뭐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영도에서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영도구청에 갔는데 첫 입구에 이런 그래픽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마다 만약에 올해 중요한 뭐 예를 들면 복례산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가 복례산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새롭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영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시각 문화로 전달하는 거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 영도에서 나오는 상품도 개발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게 전국으로 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화상품 개발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어떤 상품 패키지를 만들 때도 본인이 온라인 드로잉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영도체를 써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인쇄 기법이나 디자인 기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규칙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패키지도 가능해지고. 일관된 이미지죠. 뭐 저희가 여기도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하다못해 라이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네. 그리고 이건 좀 또 다른 뉘앙스. 분명히 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영도에 계신 어떤 분이 뭐 캔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캔들 패키지를 디자인할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 위에 있는 것은 항상 같은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 이미지 달라 보이지만 다 같은 규칙이에요. 한 선 있기와 같은 채도의 규칙.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 디자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영도에서 나온 뭐 예를 들면 뭐 해수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그 수분만 빼내서 뭐 물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의 구성도 가능해지는 거죠. 뭐 태종대에 갔는데 이런 입간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여러분 혹시 태종대에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되게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될 겁니다. 컵 같은 거, 뭐 이건 일반적이죠. 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컵 받아보시면 네 아시잖아요. 로고 크게 박혀 있고 내가 이거 집에 써야 될까, 뭐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세련된 형태의 규칙을 갖고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손쉽게 아주 멋진 그런 컵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 디자인은 다 굉장히 다른 디자인 같지만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잘 보시면 이 시계거든요. 이 시계에 대해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똑같은 원라인 드로잉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고 옆에 보시면 메시지가 쓰여 있어요. 태종대의 찰나나 일몰이 빛나는 저녁 7시. 그러니까 그 시간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도체를 사용하고 우리가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맥락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복례산 같은 경우에도 영도의 컨셉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 뉘앙스 자체에서 벌써 영도가 딱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죠.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왜 단순하게 규칙을 만들었냐면은 한글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한글이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한 형태와 단순한 규칙. 그래야지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규칙이 복잡하고 형태가 복잡해져 버리면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약간 딱딱해져가지고 일관된 어떤 이미지는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이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중요한 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도장도 파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도장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손쉽게 제작해서 누구나 다 자기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게에 온라인 드로잉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서 도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기존에 갖고 있던 노트,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밴드가 있는 형태의 노트를 만들더라도 이런 식의 그래픽을 입히면 완전 영도의 것이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이런 이미지는 영도 것이 되는 거죠. 패키지도 그렇고요. 태종대에 갔는데 어떤 기념 상품을 샀는데 이런 패키지에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경험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읽기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죠. 학생들이나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나도 이 온라인 드로잉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서로를 이어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서로가 지금은 서먹하시겠지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어지는 워크숍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담고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 이미지들을 갖다가 저런 상품화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런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가치를 높인다고 네. 해야 되나? 하여튼 이미지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순간 이 시각 문화는 훨씬 더 확산되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8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영도를 한 손으로 이어봐라고 하는 것을 한 300장 받고 뭐 360장 정도 받은 다음에 매일 영도구청에 들어가면 메인 심벌이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상상하지 않잖아요. 심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매일 바뀌는데 들어가면 오늘은 내 심벌이 됐네.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삶 속에서의 경험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크루 양성인 거죠, 디자인. 여러분들 이제 뭐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디자인 능력이 돼가지고 그 디자인 능력을 영도에 있는 상인들이나 영도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네, 저희가 이 디자인 크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각 문화로 놀이를 하기 직전까지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자이너들이 양성되면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디자인 크루가 그 아이덴티티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우리 가게 전담예술가나 아트테리어 하는데. 문제는 이런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역량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매칭을 해도 서로 일관되게 공유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브랜딩이 있고 같이 공부하는 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지역 상품 패키지나 이런 거에도 기여를 하시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소상공인 분께서 아직은 내가 온라인 드로잉을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데 난 이런 걸 그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퀄리티 좋은 형태의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카페에 심볼을 만든다거나 거기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때 이 규칙을 온라인 드로잉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한선 읽기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카페 실제 뭐 있는 카페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그 형태로 구성해낼 수 있고 뭐 컵받침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 카페의 주인분이 뭐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컵받침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커피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고요. 뭐 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이컵이지만 기존에 있던 컵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뭐 하다못해 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만 적응을 한다면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좋은 형태의 아이덴티티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놀면서 만드는 거죠. 난 고양이 다르게 그려볼래, 뭐 이렇게 그려볼래, 뭐 이런 식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 정도 되는 곳에서 뭐 맥주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서로 다른 개성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통합된 형태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죠. 뭐 역사를 예로 든다 뭐 이렇게 로코코, 바로크 뭐 이런 것들 보면 저희가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도를 대표하는 그런 양식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컵 작업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테이프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나는 그 크게 포장지 같은 경우에 너무 통합되는 게 싫어. 근데 이런 테이프 하나만 제작이 돼도 충분히 그 하나의 맥락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다양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목업을 좀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미래에는 단지 이것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이게 몇 가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구현 가능한데 손으로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영도가 앞으로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앱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패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손으로 그려서 컬러를 몇 개 찍으면 자연스럽게 원라인 드로잉과 이렇게 그 좋은 컬러 조합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영도에 있는 인쇄소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전 이번에 테이프 만들래요. 패키지 만들래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 영도 브랜딩의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상상이긴 한데 그냥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진을 하나 자기가 찍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원라인으로 그리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원라인 영도 브랜딩처럼 이렇게 보정이 되고 그다음에 색을 추출하면 그 색 보정이 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템플릿들이 있어서 뭐 명암 템플릿이나 간판 템플릿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 템플릿을 그대로 인쇄소에 전송을 하면은 그것이 제작되는 굉장히 약간 좀 진짜 스마트한 거죠. 지역 인쇄소하고도 좀 상생이 되고 뭐 그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뭐 영도에 놀러 와서 나는 컵을 갑자기 만들고 싶어. 컵에 참여해서 자기가 영도에서 느꼈던 것들을 손으로 그려서 누르면 뭐 일주일 뒤에 배송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 요즘은 그런 소량 굿즈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영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일관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는 영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도체는 굉장히 강력한 개성을 갖고 있는 글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이건 영도의 시각 문화를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KTX역에 내려서 영도 방향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있는 입간판이나 뭐 인포메이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도체를 쓰면 저긴 영도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간판들, 뭐 멤버십 카드, 하다못해 구청에 들어가는 이런 그리고 등산했을 때 뭐 이런 것도 보여지는 입간판 같은 경우 어딜 가도 영도 분위기가 나죠. 이 글씨로 써놓으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벽면에다가 크게 뭔가 할 때도 굉장히 개성이 있으면서도 일관된 형태의 시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글꼴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글꼴이 특이하니까 글꼴만으로도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리플렛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단순하고 어렵지 않게 쓰면서도 충분히 그 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글꼴 만드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쓰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글꼴은 다 무료로 공개되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산돌에 탑재가 될 거예요. 산돌 구름에 무료로 탑재가 돼서 누구나 쓸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번 워크숍 때 하시겠지만 원라인 드로잉도 폰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로 타이핑하면 그림들이 이렇게 딱딱딱 이모티콘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이 되고 그걸 사람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폰트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놀이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좀 특이한 아이디어인데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약간 요번 브랜딩 자체가 좀 특이해요. 지역 브랜딩 자체가. 두웨이블 브랜딩이라는 개념도 저희가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해서 저희가 만든 이 가이드를 그냥 구청이나 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판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예요. 근데 출판하면 가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글들을 좀 수록을 해서 좀 디자이너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브랜딩 가이드북으로 출판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직 완전히 출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그런 형태로서 아예 가이드북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독립서점에서 파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도 가능하고 놀이도 가능합니다.
아까 인쇄소 같은 것도 그런 앱 만드는 것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이 또 너무 복잡하면 저렇게 못해요. 규칙이 단순하고 그것이 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클리셰한 이끼 컨셉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끌고 오고 그것을 어떻게 규칙해, 그게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규칙으로 끌고 와서 저희가 활용을 한 거죠. 아마 이 규칙들이 이제 활용되면은 이제 저런 이미지에 묻으면은 영도에 분명히 영도만의 독특한 시각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형태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시각 규칙을 디자인하는 게 이번 아이덴티티의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를 한 건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글꼴 디자인을 담당한 산돌의 권경석. 임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글꼴 만들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전용 글꼴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도시 아이덴티와 비주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꼴을 만들다 보니까 글꼴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도시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브랜드의 철학과 또 개념을 만드는 일이죠. 근데 이제 글꼴을 만든다는 것은 그거보다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철학과 개념이 쓰고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비주얼 컨셉이 나와줘야 글꼴을 먼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글꼴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큰 물결 속의 한 지류라고 생각합니다. 큰 물결이 먼저 길을 내고 저희는 이제 따라갈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전용 글꼴은 브랜드 사용자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그 지점에서는 글꼴이 필요하다는 거죠. 브랜딩에서 글꼴은 목소리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활용 전점의 그런 마지막 작업이 글꼴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영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글꼴에 담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영도가 가져가야 할 이미지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바라는 영도의 문화도시 이미지는 과거, 현재의 그런 영도가 아니라 영도가 가져가야 할 미래에 의도된 것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현재와 과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의도된 미래는 과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영도를 답사하기도 하고 책과 또 관련된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해봤고요. 뭐 여러 고민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전체 통합 브랜드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브랜딩을 처음 기획하는 차원에서 영도 문화도시의 이제 하나의 어떤 컨셉트를 잡았는데 이게 한선 읽기라는 큰 규칙이었습니다. 이 한선 읽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한선 읽기라는 큰 규칙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많은 개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미지, 미래가 가져가야 할 그 영도의 모습 다 담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다양성이 존재하는 영도, 어떤 시점들이 굴곡이 있지만 결국 하나 된 모습, 그런 모습에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컨셉트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컨셉트라고 저희가 생각했고요. 근데 다만 이 한선 읽기라는 큰 규칙이 글꼴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제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음절 문자입니다. 음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데요. 한글을 만드는 규칙이 있는 거죠. 획을 떼고 붙이는 것에 따라 이제 한글의 가독성이 좌우되는데 이 한선 읽기를 통해서 그런 규칙들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많은 그 연구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 연결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디자인 구조상의 문제를 저희는 이제 공간 읽기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영도 브랜드 팀이 저희한테 준 이제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 글꼴을 만든다면 이거 새로운 도전이 되겠다.
새로운 어떤 시도가 되겠다. 그 새로운 시도가 또 영도만의 독특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꼴을 제가 많이 만들어 봤지만 이러한 시도는 시도하기도 어렵지만은 이런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한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조파, 세로쓰기 얘는 한 선 읽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글을 써내려갈 때 빠르게 필사하는 그 흘림이 연결고리가 돼서 읽기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그 조판의 쓰기 형식이 바뀌는 바람에 현대적인 조판 시스템에서는 그런 글꼴이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어도 글줄을 읽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또 새롭게 느꼈던 거는 가로쓰기의 한선 읽기, 글꼴은 또 나름대로 그 한선 읽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세로쓰기 방식에서는 나름의 그 베이스라인이 생기지만 가로쓰기로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글줄이 이게 이제 형성되면서 그 자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리듬들이 생깁니다. 자소들의 그 리듬들이 그 영도의 모습을 저희가 나타냈다고 봅니다.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굴곡이 생기고 서로 다양한 어떤 모양들이 한선 읽기를 통해서 통일되고 그로 인해서 또 형성된 이미지가 영도의 모습을 많이 닮은 듯합니다. 영도의 파도, 계단, 또 태종대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길, 영도 시민들의 그 소리, 목소리들의 느낌들이 영도 브랜드 글꼴에 지금 나타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영도체는 용도로 보면 제목용 글꼴인데요. 읽기 편하기보다는 이미지 전달력 중심으로 제작된 글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도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한계가 기회가 된 거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한글 형태를 재창조하고 영도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작 과정은 우리 직접 디자인한 임선영 디자이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선 읽기라는 규칙을 지키면서 글꼴의 가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한글은 소리가 강한 정도에 따라서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드는 가획 문자예요. 또 자소의 대부분이 가로, 세로의 직선적인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모든 획을 한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독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가독성을 높이게 되면 컨셉 이미지의 표현이랑 한선 읽기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서 시안 과정에서 되게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시안 스케치를 되게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스케치를 바탕으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1차 시안에서는 좀 경직된 형태에서 어색하게 연결된 시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자소끼리 연결된 형태의 시안이 있었고 한 글자를 연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연결의 이미지를 나타낸 시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결을 한 시안도 있었고 하단을 선으로 연결한 시안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을 표현한 시안은 흘림체로 표현한 시안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브랜딩 팀에서 만들어주신 심볼 로고랑 같이 썼을 때 조화가 살짝 아쉽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차 시안이 끝나고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이랑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런 선 외적인 배경 공간에서의 연결을 또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다음 2차 시안을 제작하게 됩니다. 2차 시안에서는 키워드를 크게 3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서로 있다라는 키워드로 글자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글자들이 서로 이어진 형태를 표현한 시안이 있었습니다. 탈내목골 형태로 보와 이음보 그리고 곁줄기를 연결한 형태로 시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모음의 연결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양쪽으로 어떤 글자가 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파생 규칙이 생겨났고요. 또한 획뿐만 아니라 배경에서의 또 다른 연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응이나 미음에 닫힌 형태의 자소에 트임을 주어서 공간을 연결하는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 있다라는 키워드로 시안을 또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글자 보를 중심으로 연결을 한 게 아니라 글자 윗선에서 매듭 형태로 연결선을 만들어서 실제로 획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사이 공간들이 열려 있어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보이게 시안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실험적인 시도였는데 모든 선과 모든 면을 한 선 그리기로 표현해서 글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시안은 서로 있다라는 키워드의 시안이었는데요. 3차 시안에서는 트여 있는 부분을 둥글게 수정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음 2의 연결 부분이 곁줄기로 보여서 4로 읽어질 수 있는 오독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연결 부분의 곡선을 세워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디벨롭한 시안은 아의 곁줄기를 쓰기 방식으로 연결된 획으로 표현해서 가독성을 높여본 시안이고요. 디벨롭 B안으로 결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디벨롭을 한 이후에 빈출자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빈출자 200여 자를 제작할 때는 초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변폭으로 제작이 되었고 글줄의 자유로운 높낮이를 통해서 좀 지역의 형태와 영도, 사면의 파도, 그리고 지역이 가진 고유의 목소리를 표현해 봤습니다. 모듈화된 글꼴이다 보니까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즐겁게 파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출자를 제작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규칙들이 좀 작업에 재미랑 그런 활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빈출자 200여 자를 제작한 이후에 영도 문화도시 브랜딩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려하던 글자의 오독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모음 아와 가로로 긴 모음이 연결되는 경우에 아의 곁줄기가 모음 보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이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아의 곁줄기를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위쪽으로 둥글게 연결해서 아의 가독성을 높인 시안을 냈었고요. 아의 곁줄기를 옆 글자와 연결하지 않고 기둥 중간으로 위치시켜서 곁줄기를 아예 분리를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의 시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 의 이런 글자들의 보와 기둥을 연결해서 조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완성된 한글의 조판 샘플본이고요. 한글 2780자를 만들고 나서 이제 영문과 숫자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에 적용한 규칙처럼 영문도 글자의 좌우를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한글과 다르게 영문은 베이스라인의 아랫선을 맞춰서 연결선으로 인해서 다른 글자로 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문자 F의 하단에 가로로 된 연결선을 추가하면 대문자 E로 보이고 소문자 R에 연결선을 추가하면 소문자 C로 보일 수 있고 소문자 F에 연결선을 넣으면 파운드 기호라는 기호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글자의 구분과 정확한 판독성을 위해서 예외적인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안 A는 영문 하단을 한 선으로 이어서 한글 시안에 연결된 컨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통일성을 주었고요. 영문 시안 B에서는 하단을 좀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시안의 컨셉을 표현하면서 가독성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으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타입 피처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영문의 오독 가능성을 낮추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OTF 파일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처음과 끝 글자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체 문자 기능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탄생한 영문 최종 시안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숫자 디자인은 영문 디자인과 같은 형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타입 피처 기능을 사용하면 딩벳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딩벳은 폰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림 문자나 심벌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호와 단어의 조합으로 온라인 드로잉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령마라는 단어와 같이 타이핑하게 되면 아이콘이 대체되는 기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좀 시작할 때 좀 난감하긴 했는데 저희가 나름 새로운 시도와 난관들을 좀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재미를 저희가 느꼈고요. 그 작업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같이 크루라고 하죠. 저희 같이 작업한 팀들과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한글에서는 새로운 시도인 거죠. 새로운 한글 디자인의 또 다른 그 장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글꼴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롱텀 프로젝트라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일해 주신 또 우리 디자이너께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저희를 도와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던 자문님들, 그다음에 기획자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공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왠지 좀 차분하고 정적인 이미지의 글꼴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초반 시안 작업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선입관 때문에 좀 스스로 작업하는데 제한을 좀 두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함께 일했던 분들이 독특하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정해진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재밌게 글꼴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도 브랜딩 프로젝트의 글꼴 디자인은 그 형태가 좀 기존에 없던 형태이기도 하고 좀 작업 내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연구를 좀 거듭해서 탄생한 서체라 앞으로 이 글꼴이 영도 브랜딩에 좀 폭넓게 사용이 되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촘촘하고 원활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도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의 실천의 김어진입니다. 오늘은 영도 도시 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떤 방향과 또 어떤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거친 접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여기에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영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게 될 부분들은 총 5가지 부분에 해당하겠고요. 우선 이 영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제안 드렸었던 영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일단 2가지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영도의 다양한 얼굴을 담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에 해당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영도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도는 피난민들이 모여 이룬 아픔을 보듬은 섬이기도 하지만 도시 주거 정비가 굉장히 복잡한, 사실 굉장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의 배경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국내 최초의 근대 조선소가 설립된 해양 산업의 섬이자 또 국내 유일의 도깨교를 가진 섬이기도 하지만은 이 2가지 모두가 일제 강점기의 아픔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섬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긍정과 부정, 그리고 밝음과 어둠의 어떤 이분법적인 전개가 아니라 모두가 사실 영도 안에서 상생하듯이 이루어지고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영역에 갖는 의미가 모여서 영도의 모든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스템이 필요했었을 텐데요. 일단은 한글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담는 커다란 그릇에 대해서 뭔가 모듈이라는 체계를 제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글의 원리에서 원방각이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요. 한글의 원방각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원과 방과 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다란 틀 안에서 큰 그릇을 뜻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릇에 어떤 모양새를 담을 수 있는 모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이 천지인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모티브로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영도는 인공의 섬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만나서 이룬 어떤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관계의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도의 삶은 구부정한 곡선의 불완전함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혹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들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불완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직선적이고 정방형의 기계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금은 느슨하고 좀 구부정한 이런 선들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이 구부정하다라는 것은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구부정하다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가 상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안 드렸었던 방향은 사실 유연한 섬, 영도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영도는 자연과 사람을 품고 그 역사와 산업을 잇고 또 과거와 현재를 포용하는 섬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모두를 잇고 모두를 포용하는 이 영도가 우리에게는 포용적 관계로 다양한 가치가 하나로 연결되는 섬이다라고 바라봐질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천지인에서부터 발견된 이런 모티브로 원방각이라는 하나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다듬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영도의 핵심어는 영도를 닮은 선, 영도를 담은 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해서 영도의 모양새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봤습니다. 한 가지는 선의 부분에 해당할 텐데요. 이 영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 파도의 모양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연한 듯 또 강인한 영도의 파도를 닮은 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드센 파도, 또 굽이치는 파도, 또 잔잔한 파도의 모양새를 닮은 다양한 선에 모여 만나 이루어진 어떤 모양새들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영도의 꼴을 일단은 형상화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영도의 큰 지형을 닮은 꼴을 저희가 영도의 가장 큰 얼굴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치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영도의 큰 모양새를 1차적으로 스케치를 했었던 시안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드센 파도, 굽이치는 파도, 잔잔한 파도들이 어떻게 엮이는가에 따라서 영도의 다양한 모양새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안에서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이 여러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새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도의 큰 얼굴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이 심볼 마크의 다양한 파도의 모양들을 우리가 다시 그래픽 모티브로 전환시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정방형의 모듈로 분리해서 이들을 다시 조합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들, 구획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패턴들을 가지고 정말 영도의 파도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예시안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산돌 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해 주셨던 이제 영도의 전용 서체를 가지고 저희가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이 조합된 시그니처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전용 서체가 나와서 모티브들이 잘 조합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각각의 정방형의 작은 단위들을 A라는 단위로 설정을 했고요.
이 A 단위가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최소 공간 규정을 만들게 됐고, 산돌에서 개발해 주신 전용 서체가 이 최소 공간 규정과 같이 맞물려서 시그니처 조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니처 조합이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상호 명이 표기된 사이니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 공간 규정과 전용 서체를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도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앞서 파도, 그러니까 선의 모티브에 이어서 영도의 다양한 풍광에서 발견되는 색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도의 다양한 풍광들이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색들을 영도의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색이다 라고 규정해서 저희들이 영도의 전용 색상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도의 자연에서부터 나온 색들부터 영도의 산업, 영도의 다양한 생활들, 그리고 영도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색들이 발췌가 됐었고요. 가운데 부분을 바탕으로 양쪽에 있는 다양한 색상들이 주요 색과 그리고 보조색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영도의 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생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영도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릇으로부터 그 안에서 영도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꼴에 대한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모인 이제 영도의 이야기를 담은 꼴이다라는 부분들, 공래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도의 파도, 그리고 태종대, 등대와 영도 다리, 그리고 절영막,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이런 꼴에 해당할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꼴들이 파도를 달 선과 만나서 하나의 연결되는 영도의 유연한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을 테고요. 천지인의 모티브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구부정하지만은 사실 유연하고 따뜻한 포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로 이어진 선들로 이렇게 영도의 꼴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조선소의 모습, 흰 여울 마을의 모습들, 그리고 영도 사람들, 추후에는 많은 영도 시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본인만이 생각하는 영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합하거나 혹은 스스로 하나의 선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도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상상해 보실 수 있게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 봤었는데요. 일단은 하나의 정방형 모듈 안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정방형의 어떤 격자의 어떤 부분에서 선이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긋는 것이 또 이 선긋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진 하나의 선은 시작점과 다르게 다른 격자의 어떤 부분, 모듈의 하나로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영도 시민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이 그어질 수가 있겠죠. 영도의 선과 빛이 모여서 꼴을 만들었는데요. 이 꼴이 결국에는 영도의 삶을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영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도의 선과 빛으로 다양한 꼴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도의 시민들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선과
빛이 만나서 또 다른 이미지로 이제 전환되고 확장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도의 다양한 꼴과 그리고 영도의 전용 서체가 만나서 영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영도의 이제 태종대 찬란한 일몰이 빛나는 저녁 7시, 혹은 영도의 옥내산에 온화한 구름이 미소 짓는 오후 4시와 같은 영도를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영도의 전용 서체와 영도의 꼴들을 엮어서 전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리에서 보여지는 배너라든지 혹은 이런 광고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모양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도 시민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에도 이야기가 담기기도 하고 모양새가 담기기도 하겠죠. 쇼핑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포장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머그잔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훨씬 더 영도의 삶과 닮은 어플리케이션들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영도 시민분들의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서 영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혹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영도와 관련된 행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도의 브랜드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개발을 하면서 항상 이 도시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 브랜드라는 거는 브랜드를 개발한 디자이너의 손을 떠나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영도의 시민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 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도의 브랜드를 아껴주시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상상해 나가실지 저희는 기대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도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실천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예. 오늘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제작 발표회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지루하셨을 텐데 마지막 순서고, 이 마지막 순서는 이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고 모든 결정과 쉽게 말해서 칼자루를 쥐신 센터장님이 계세요. 여기 우리 고윤정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센터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은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제작 발표회라고 해서 사실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이제 디자인 기획자 과정의 수업을 들으시는 것의 일환으로 오셨는데, 사실 제작 발표하기 때문에 원래는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자유롭게 모셔서 더 여러분들을 모셔서 발표회를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인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누가 소수의 관객들이 와서 들어야 된다면 누가 이 발표회를 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디자인 기획자 과정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영도 문화도시센터와 이제 파트너를 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참여해서 들으시면 제일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이렇게
무대에서 인사드리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 네, 어색합니다. 네. 센터장님은 영도 문화도시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고 영도 문화도시센터에 관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센터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되게 질문이랑 되게 겹쳐가지고 그냥 네. 편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도시들이 있어요. 앞에 묻혀진 도시들이 있어요. 뭐 옛날 디자인 도시도 있었죠. 그 아닌가요? 디자인 도시 있었나요? 예전에 뭐 디자인 서울이라고 뭐 네. 이상한 거 했던 적은 있었는데. 예. 과학도시, 과학도시 무슨, 대전. 네, 뭐 예.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도시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 산업만 발전하면 도시가 발전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가 발전해야지만이 도시가 발전되더라라고 해서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2019년도부터 진행되었는데 영도가 그 사람, 자연, 역사를 문화로 잇는 예술가 도시의 섬 영도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현재 이름은 영도문화도시센터라고 네. 부릅니다. 네. 영도 YDCT, 문화도시센터. YDCT, Y.KR입니다. 네. YDCT에서 YD는 영도의 YD인가요? 네네네. YDCT. 네. 예. 그래서 영도 문화도시 센터인데 센터장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일단 각자 역할이 있는데 저는 센터장 역할이니까 아까처럼 뭐 예산이나 제일 중요한 거. 네. 예,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이제 계시네요. 예.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어. 예. 각종 일들을 많이 하죠. 예. 직원들 교육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저희 캐릭터요? 센터들은 좀 각자가 캐릭터들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대충 살자 캐릭터여가지고 일할 때만 좀 꼼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충 살고 있습니다. 귀걸이를 한쪽만 하고 온다는 예, 둥. 그 대충 산다는 건 머리를 그러면은 막 한다는 둥. 예, 대충 산다는 건 그러면 그 센터의 분위기랑도 좀 연관이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만 대충 살자입니다. 저만 제 캐릭터만 대충 살자고요. 나머지 뭐 직원들의 어떤 네. 사생활이나 이런 건 제가 일절 관심이 없고 예. 각자의 그 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독려하는 편이고 아. 제가 대충 살자니까 뭐 그런 것들은 그게 중요하죠. 예. 별로 의미는 없어서 원래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장을 맡으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단속하고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센터에는 네. 크루들이라고 그러죠? 크루, 네, 직원, 크루들. 예, 아이크루. 예. 센터님 죄송한데 저 봐주시면 안 돼요? 저 네, 네. 대화를 하는데 저는 안 보시고 자꾸 부끄러워. 보시니까 저 김미림 줄 계속 보여. 아니 제가 전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보고. 네. 예. 그 크루라고 그러는데 직원들을. 크루들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크루분들이 계십니까? 아까 저기 두 분 계시잖아요. 저 김설님도 김설님은 이거 내내 안 들으시고 뭐 딴 일 하시는 것 같던데. 예. 네, 그 좀 저희가 부르기를 아이크루라고 부르는데. 아이크루요. 예. 네. 또 아이는 영어 이제- 약자를 많이 예, 쓰시네요 주로. 맞아요. 예. 나는 크루다이기도 하고 아일랜드 크루. 그래요? 예. 거기 아일랜드 아이예요. 네, 그러면? 그런 크루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재밌네. 예. 아이크루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2명 저희 크루님들이 계시고 좀 많네요 크루가.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7분이 영도 분들이세요. 영도 살고 계신 분들로 영도 출신. 크루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저희는 좀 그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각자 역할을 만든 것을 좀 많이 매칭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괜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각자 또 영역이 분야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저희 우리 상명 크루님 같은 경우는 네. 비록 집에서 세제를 많이 쓰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굳이 생태 그렇게, 기획 관련된 그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말씀을 또 저희 우리 그 김설 크루님은 네. 일상의 실천에 일하고 싶어하는 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디자인에 관심이 그러기 있으신가요? 때문에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 디자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크루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시구나. 각자가 같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가고 있어요. 문화도시 센터들과 함께 본인도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포인트 맞춘 역할들을 각자가 막 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크루, 뭐 아이 크루, 아일랜드 크루 이렇게 하고 자기 고향도 영도이니까 더 이 크루들이 애착이 있고. 애착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협력 크루들도 있어요. 아, 이 내부의 크루가 아니라 외부에 같이 협력하는 크루. 네, 앞으로는 협력 크루를 훨씬 더 많이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서만 꼭 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로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공간과 관련된 연결되는 공간 크루, 교육과 관련된 연결에 있는 교육 크루 이런 파트로 협력 크루들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협력 크루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경력들을 쌓아가는 데 지원을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랑 네.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또 육성 키워서 크루로 또 이렇게 외부 크루로 같이 만들기도 네, 하고 네, 네. 파트너 같은 개념으로. 네, 그렇군요. 네, 문화도시 센터 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들어봤고요. 이제 이 문화도시라는 게 과연 뭔지 좀 궁금한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영도 문화도시라고 할 때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영도 도시문화센터라고 그랬다가 센터장님들 굉장히 크게 도시 재생센터라고 했다가 도시 센터로 제가 했다가 그랬어요. 도시 문화센터라고 했다가 재생문화센터라고 그랬다가 뭐 문화재생센터라고 그랬다가 센터장님이 문화도시센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혼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소했어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안 헷갈리냐면은 맥을 잡으면 안 헷갈리더라고요. 문화도시란 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도시. 그거를 개념으로 잡고 있으면은 영도 문화도시 센터에서 안 헷갈리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낯선 개념인데 저번에 그 구청장님 뵀을 때 구청장님은 또 법정 문화도시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냥 문화도시가 아니라 법정 문화도시라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 법정 문화도시란 게 과연 뭔지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과학도시 같은 경우들이라고 치면 그냥 그때 정해지는 건데 법정 문화도시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문화도시다라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네, 네.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 정부에서 네. 정해주는 거죠, 그게 네, 네, 법으로. 네. 예.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2조에 보면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제5조인가 거기에 지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취소도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도 법으로 없고, 정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 함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함부로 권위 한다고 있는 안 돼요. 타이틀인 거죠. 굉장히 저희가 권위 있는. 제가 어디 가서 뭐 과학도시, 네. 뭐 창의도시 이렇게 만나면 네. 법도 아닌 법정도 갑자기 이 얘기를 할 때 아니면서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약간 자부심이 좀 아니면서 느껴지는데. 영도 문화도시는 예. 법으로 정해져 법정 있다. 문화도시. 법정 그게 문화도시다. 중요한 거군요. 예. 전국에 숫자도 적습니다. 맨 처음에 정해서 7개 중에서 한 군데 이렇게 그만큼 영도가 매력 있는 곳입니다. 네. 아니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적잖아요. 숫자가 7군데다 그러면은 네. 그냥 단순히 좀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이런 거부터 좀 떠오르는데 왜 여기 영도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자부심이 넘칠까? 왜 여기가 지정이 됐을까요? 원래 이제 문화도시의 슬로건이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서울만 특별하거나 뭐 인천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도가 특별해서이죠. 모든 도시는 특별하지만 영도 굉장히 특별하다. 여기서 혹시 영도 주민분들 있으세요? 영도 주민분 계시면 혹시 손 이렇게 계시네요. 예, 계세요. 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국제신문에서 설문조사했었을 때 10대부터 60세 사이에 그 지역에 대한 애착 만족도를 했을 때 65세 이상 분들은 16개 구군 중에서 1위를 했거든요. 10대는 13위를 했어요. 10대, 20대가 차이가 약간 좀 격차가 나네요.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에 태어나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도가 얼마나 중요하거나 멋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저희서 많이 못 느껴서 그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들기는 했는데요. 외부에서 요즘에 영도는 진짜 핫한 곳입니다. 이 핫한 거가 커피숍 때문에 핫한 거는 아니고요. 부산의 100년의 역사를 가장 집약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영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현대 산업의 역사들을 다 진짜 갖고 있고요. 맞아. 그다음에 칠보치마라고 아십니까 혹시 교수님? 예, 알죠. 진짜요? 예. 치마라고 알고 계시는 건 아니시고.
아니요, 네. 제가 뭘 다르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영도에서 유래. 그러니까요. 예. 아니요, 칠보치마는 예. 식물인데요. 아, 식물이에요. 이게 예. 멸종위기종이에요. 치마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칠부 치마라고 이렇게 칠부 70% 길이로 내려오는 그렇죠, 치마라고 그렇죠. 하시면 왜 그걸 모르지라고 칠부 바지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 이제 멸종위기종들 있지 아, 않습니까? 네. 이런 위기종들을 보유한 만큼 아, 아주 식물이 생태적으로도 이름이구나. 예.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음. 사람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여기 영도분들은 조금만 하시면 시 쓰세요. 제 느낌엔 그래요. 시를요? 네, 시 쓰세요. 시는 조금만 하시면 노래 이거 부르실 수 문턱이 있는 좀 높은 분들이다 건데 싶은데 시를 쓰신다고요? 예. 이게 이제 노동 환경이랑 맞아서 그런 건가 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도 주민분들도 음. 이 지역이 섬 같으면서 도시 같고 도시 같으면 섬 같은 이런 이질적인 환경들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이제 재미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아. 요즘에는 유니크한 게 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고 그럼요. 치면 음. 영도가 이 도시와 섬, 도시 속의 섬이라고 하는 유니크한 요소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예, 제주도는 섬, 거제도는 섬, 영도는 대도시랑 연결되어 있는 섬인데 역사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화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아, 그 시를 잘 쓰신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아무래도 환경이나 자라온 그런 배경이 그걸 그렇죠.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럼요. 예. 근데 사실 아까 그 뭐 60대에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20대에서는 뭐 그거보다는 좀 낮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을 때 부끄럽게도 저도 영도에 가서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 자문위원을 하면서 계기로 잘 알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이름은 알았죠.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이름은 알았는데 몰랐다가 뭐 이런 거 자문위원 뭐 해서 그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부모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영도가 그래서 뭐예요? 여쭤봤다가 아주 크게 혼났어요. 아니, 그것도 솔직히 모르냐고. 그렇죠. 어떻게 영도 다리 이런 걸 그렇죠. 모를 수가 있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네. 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때. 한강에서 그 한강다리 다음으로 유명한 게 영도다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닌가? 하더라고요. 예. 영도다리가 아니, 제일 아니요. 유명한가? 아니 진짜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몰라서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네. 그러면은 고윤정 센터장님은 영도 출신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 예. 아마 할머니가 영도 출신이지 않을까. 이건 뭐지? 할머니가 영도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영도 출신이지 않을까? 이건 약간 미국 사람들이 나의 16대 조상은 인디언이지 않았을까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제주고시여가지고 제주. 예, 제주고시여서 음. 원래 제주고시가- 제주도에서 제주고시가 뭐예요? 제주도에서 본가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고시거든요. 제주가 본가인데 아, 제주고시라고요? 원래는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육지로 왔을 때 여기가 예. 본진 같은 곳이었어요. 일단 육지 정착지 영도가. 영도가? 그 다음에 영도에 정착하시다가 통영으로도 가시고 저기 포항으로도 가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영도가 일종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실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아마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할머니가 사셨을 것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바로 직접적인 할머니는 아니지만 바로 직접적인 할머니 예. 아니고 뭐 정신적인 할머니라든지 증조 교육적인 할머니라든지 분명히 영도에 사셨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피가 흘러요, 피가 예, 제가. 지금은 그러면 영도에 사시는 제 지금은 살고 있지는 않은데 요거 참 취약한 부분을 제가 자꾸 건드려서 죄송하네요. 네. 어떻게든 연결 지어 보려고 하는데 예. 네. 일단은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 계시고 예.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영도에 건물 사신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집을 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영도구가 그래서 법정 문화 도시 선정이 됐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5년 사업이더라고요. 네, 5년 5년 동안 사업입니다. 문화 도시다. 예. 그러면 5년이라 그러면은 이게 길다면 길거지만 사실은 도시를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제 사업에서 뭔가를 해내셔야 되는데 이제 센터와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건 진짜 중요하다. 5년 내로 요거는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목표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저희는 이제 아까 문화도시여서 지정되었다기보다는 문화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케이. 예. 저희가 문화도시가 되어가게끔 하는 1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을. 그게 라운드라고 치면, 네. 5년이. 예. 왜냐하면 유럽 문화수도들은 그 20년까지 다 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돼야지. 1라운드에 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년 동안에는 꼭
하고 싶은 것은 영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예술로 문화도시가 되어서 전보다 영도가 훨씬 더 살기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살기 좋다. 전후 대비해서 하시게 되는 게 저희가 목표예요. 예. 근데 뭐 다른 것은 근데 막 큰 공장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큰 건물이 생겼다고 하면 그 관련된 사람만 그쵸, 좋은 그쵸.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별로 예. 보통 사람은 못 느끼죠. 그런 게 생겼다고 내가 좋은 거. 예, 만약에 이제 뭐 관광지가 많이 됐다 그러면 관광업을 하시는 분은 그쵸, 좋은 것 그쵸.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또 아니다고 상관이 생각하실 수도 없죠, 있고 거의. 하니까 저희는 이제 영도의 주민분들이 그냥 문화도시가 되었는데 굉장히 나한테 되게 좋다. 내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두리뭉실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교육 여건들도 문화예술로 교육 여건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도 자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함께 영도를 재밌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이 젊은 인재들, 창의 인재들도 문화 관련된 인재들도 영도에서 활동하면 좋겠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쭉쭉쭉 있는 거죠. 요 메인 목표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도시가 발전하고 거기가 살기 좋아진다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제 경제적인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도 세우고 뭐 무슨 마트도 세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는 역시 문화가 아닐까.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보니까 그 기획자 과정, 네. 뭐 아니면은 교육 과정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뭔가 막 이벤트를 하는 그런 문화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특히 이 기획자 과정 하는 마침 또 기획자 과정 하시니까 이런 교육 과정은 특히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저희의 아주 이제 핵심적인 사업 몇 가지를 뽑으라면은 그 중에서 기획자의 집 같은 경우를 뽑기는 하는데, 기획자의 집. 네, 도시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발전하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또 5년 하고 딱 네. 끝나고 또 다 바뀌고 이런 거 좀 곤란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같이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아 있어야지 그 사람과 함께 맞아요. 이 지속 가능한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이런 기획자 학교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어가지고 매년 네.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분들이 나오시면은 일단 거의 대부분들이 영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세요. 영도를 그렇죠.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영도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하겠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는 영도 분들이십니다. 청년분들이셔가지고 내 지역에서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들을 좀 꾸준히 해 나가면서 제가 영도에는 예전의 산업이라고 치면 큰 공장, 또 2세대 산업이라면은 해운대 이제 센텀시티처럼 이제 집약화되는 산업 시설들도 있기도 하는데 네. 아마 앞으로의 그 산업 구조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그렇죠. 문화적인 인재들 같아요. 그 문화 인재들은 노마드적인 삶을 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서 그렇죠.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들은 지역 자체가 좀 재미도 있고 나한테 영감도 주면서 함께 일할 파트너들이 있을 때 네. 특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함께 고민할 파트너들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선택할 확률들이 높다라는 건데 그렇죠. 저는 좀 영도에서 그런 파트너들을 함께 만들고 또 네. 그런 일거리들이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저희가 조금 더 다리 중간 다리 영도 다리 네. 같은 역할을 하겠다. 어, 네, 영도 다리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비유는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네.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부끄럽네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끼리도 연결이 되고 사람과 네. 일이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결국엔 사람이 제일 중요하네요. 예. 그럼요. 예, 좋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또 지겨우니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예, 브랜딩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뜻과 의미를 가지고 또 좋은 기회에 영도가 이렇게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퍼뜨리고 계시는 중인데 그런데 브랜딩이 갑자기 좀 약간 뜬금없이 그런 그 교육 많이 하고 문화 활동 많이 하면 되는데 왜 브랜딩이 또 중요해서 이렇게 한 큰 또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예, 그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 스스로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회가 저를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세대로 저도 치부하는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억울하게. 그래요. 저도 전혀 네. 나이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저까지는 텍스트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글이 옛날 사람. 중요했는데 옛날 사람. 예, 아, 저는 진짜 옛날 요즘에 사람이에요. 예. 그 이제 10대, 20대, 30대 분들을 다 보면은 예. 시각 세대라는 것이 여실하게 느낍니다. 네. 그치.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받는 게 아주 뛰어난 역량을 맞아요. 갖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이나 글로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겠구나. 이게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시각을 딱 봤을 때 전달되는 정보라는 게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때에 이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나 정서, 어떤 함께 고민하고 지향하는 바를 이 시각에서 녹여내면 그게 진짜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문화도시에서 네. 아주 잘 큰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겠다. 잘 이런 전달되고 생각을- 기억도 잘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막 슬라이드 보여주고 그럴 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던 분들이 저에게 네. 말을 많이 하니까 좀 지겨워하시는 약간 것 좀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냥 제 기분이 그런 거죠. 예.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여기가 영도 문화도시 브랜딩이니까 네. 좀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야 될까? 다른 도시랑? 네. 다른 도시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부산에서 디자인 하시기 어떠세요? 부산에서 디자이너로 사는 게 어떠신지. 약간 좀 절레절레 한 표 갑자기 나왔고, 예. 궁금한데. 예, 절레절레 한 표 나왔고, 약간 예. 질린 듯한 표정 한 표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네. 봤어요. 저희가 예. 나름대로 예. 우리는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반성할게요. 저도 반성을 하자면, 아니, 제주도 출신이라서 괜찮아요. 네, 방송 안 하셔도. 맞아요. 예. 이 비수도권에서 디자인을 하대하는 경향이 크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전 네. 사람인데 뭐 전혀 산업이 없습니다. 거기. 네. 그래서 지시 내린 대로의 음. 이 그냥 수행하는 사람, 이 창의성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 수행자로서만 하니까, 제가 아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역량 있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 부산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2년 정도 하고 손목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만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문화도시를 아까 해외 사례를 치면 해외 문화도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네 그룹이라고 치면 뭐 기획자, 아티스트, 건축이나 공간 기획자, 마지막에 디자이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디자인 씬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럼요.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영도라는 데가 사람들이 영도를 딱 보면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 핀용을 다르고 태종대 다르고 어떻게 맞아. 앞은 다르고 맞아. 앞은 공장 저희 옛날 산업 근대 산업 같지만 저기는 아는 것 같고, 맞아요. 영도 자체가 너무 이제 재밌는 곳인 거예요. 그 영도 다리라고 하는 임팩트 있는 명확한 역사적 사건들이나 장소들이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 이제 거기서 담기는 일단 한 손으로 있는다는 것처럼 이어지는 뭔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과거랑 현재 이어지는 영역들이 문화도시 브랜드에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표현이 돼야 된다, 들었고, 브랜드에. 영도 자체가 그것을 실현하기에 아주 스타일이 맞는 지역, 시각 문화나 내용에서 그 다채롭게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채롭게. 제가 이제 반성 차원에서라도 아니 제주도 출신이라서 반성 안 하셔도 반성 된다니까. 차원이라도 왜 자꾸 이제 부산에서 창의 이야기 하는데 디자이너들에 대한 어떤 좀 그게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존중, 인식, 존중, 인식도 있는데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이라 치면 그냥 던져진 거죠. 야생에 던져진 사람들인 거죠. 이게 뭔가 좀 초석이 다른데 없어, 기반이 없어. 기획 저같이 이제 문화기획 그룹 같은 경우들은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디벨롭을 할 나름대로의 기회들이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그렇죠. 만들어내면서 그런 자리와 기회가 예, 마련되고 자리와 기회들도 예. 생기고 예산도 예, 들어오고 자기 예. 브랜드도 생기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뭘 하면은 내 명성도 생기거나 내가 함께 일할 동료들이랑 계속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이런 그 과정이 너무 그냥 없어서 혼자서 딱 있는 거구나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그런 없이. 열심히 하게자 하고 배우려면 서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런 그럼 과정들이 KTX 차표가 5만 원인데 그거를 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일하고 한 3년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살 건가 싶어서 때려치우고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의 절반이 디자이너더라. 이건 제가 썰이지만 네, 디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아니 예 맞아요. 진로 근데 정도를 진짜, 한다고 해서 예. 저희가 이런 게 좀 관심사긴 했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웠다. 네, 안타까웠다.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제대로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진 어떤 조건 하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 기획자 과정도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발상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닭과 당알 같은 문제인데 디자이너 씬들의 그 우리가 용역 단가들 높이려고 하는 것들과 이게 이제 나의 역량에 대비한 수익이 창출돼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이 과정들을 함께 하려면은 본인의 역량도 디벨롭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실력이 늘어야지 네, 또 뭐 실력도 일을 할 늘어야 수도 되고, 근데 있는 실력을 거죠. 늘 것 같으면은 교육의 기회, 협업의 기회, 시도의 기회 이 세 가지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함께 이걸 고민할 수 있는 동료 집단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디자이너면 저 같은 기획자나 공간 기획자들 계속 만나서 계속 그렇죠. 내 실적을 늘 협력 기회들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내가 약간 망해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시도의 기회가 세 가지가 주어져야만이 나한테 이렇게 내 역량이 디벨롭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디자인 파트들은 그 과정이 거의 다 생략된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워. 산업 영역으로 팍 쳐버려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들도 부산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부산 하면 뭐 부산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그런 생각 안 게- 나세요, 갑자기? 재밌는 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 같은데. 그냥 예, 뭐가 그렇죠. 예. 그냥 딱 이렇게 예. 하는 게 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디자인 기획자 과정들의 그쵸. 목표이기도 하고 이번에 브랜딩 하면서 저도 많이 깨우치고 가르침들을 또 받았습니다. 또 하시면서 배운 점도 있고. 근데 아까 그 브랜딩에 관해서 여기 영도 지역은 좀 다채로운 면이 네. 있다. 그런 면에서 브랜딩이 좀 이렇게 좀 차별성이 있고 특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 프로젝트 정식 시작하기 전에 네.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비전 같은 거? 브랜딩, 이미지 약간 이런 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솔직히 없었어요. 아 없어 오픈 그냥. 없었고 그 이게 부산의 여러 디자인 분들 네, 네. 미팅을 했었죠. 저도. 아 그 전에 사전 예, 미팅 미팅을 하셨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시는 포지션이 많으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주면은 네. 그거를 딱 이제 네. 현실화해서 만들어 주시는 네, 근데 분들. 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디자인 파트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어, 그래서 제가 상을 잡기는 그렇게까지 상을 잡지는 못했고 다만 그 이제 우리가 부산의 디자인신이라는 게 서체는 서체 담당, 디자인은 디자인 담당, 영상 영상 담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현될 때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안 되죠. 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하겠다. 그리고 역사적 상징물을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역사적 상징물 무슨 먹거리 상징물 캐릭터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었어요. 캐릭터 그놈의 캐릭터. 그 특산품 항상 예. 어디 무슨 꽃감 무슨 배 이런 거 네. 항상. 그래서 꽃감 이렇게 탈슨에 2명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예, 않겠다라는 예, 예. 생각은 했고 문화도시니까. 예, 문화도시여서 음.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 저희가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 생활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의식이 흐르는 흐름. 그래서 왜 가족 문화, 조직 문화, 나의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면
영도를 밖에서 봤을 때 영도를 느끼는 그런 영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영도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가치적으로 넣겠다 이런 생각들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아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디자인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아주 구체적인 시각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클라이언트는 좀 별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 나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걸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열어놓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더 일이 재밌어요. 창의적으로 하기가. 예. 저도 이번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발전시켜나가면서. 디벨롭하고 창의적인 사고들이 그게- 가능한 과정들이 그게 디자인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은 너무 이거 재밌었어. 시키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의논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네. 아 인간극장을 찍어야겠는데. 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재미가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또 여러분과도 그런 시간을 보내 아름답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자체 평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오늘 이제 발표된 이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그리고 이 방향, 뭐 방법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제 만족도는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저한테 사고의 확장을 주는 프로젝트여서 이 통합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거가 네. 단순한 CI, 음, 어떤 캐릭터, 어떤 색깔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영도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요소들이어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성하자면 종료를 만들어놓으면 종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만들고 나니까 이제 시작이네. 이런 이제 예. 공이 확실히 저희한테 예. 던져졌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이게 어떻게 대한 이제 책임감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일이 일이 끝난 줄 시작이 알았는데 됐다. 일이 시작이다. 아, 저런. 네. 요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예. 1년 가까이 하면서 거의 끝날 줄 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다음에 저희 온라인 영도 원라인 그리기 네. 진짜 워크숍. 재밌었거든요. 네. 혹시 참여하셨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온라인 원라인 드로잉. 영도 그리기 네, 했었을 네. 때 이게 주민들이랑 이게 아, 그 다르구나. 유튜브 방송. 예. 이번 교육 말고 유튜브. 예, 그 음. 한 손으로 영도의 북내산이랑 영도다리를 하는 걸 했었는데 한 손이 아니라 한 선. 한 네, 한 네, 손이 죄송합니다. 아니라. 네. 한 손으로 했는데 유치원생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하는데 이게 다 스토리도 가능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이렇게도 되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언제 이재훈 교수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아, 놀겠습니까? 그쵸. 구글에서 예. 나오시는 분이라. 예, 구글에 올린 이미지 중에 제가 올린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제 블로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이 브랜드의 뭐 특징이나 장점 같은 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될지 물론 여기 디자인 기획자 과정 자체가 그 전개의 또 하나의 시작점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대화로. 네. 예산만 배정해 두고 열려 있습니다. 야 이거는 마치 그 네, 팀장님이 딱 그 법인카드 딱 주고 가시면서 뭐든 사 먹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예산만 딱 정해놓고 열려 있고요. 너무 좋다. 그 우리 디자인 크루 분들의 성장 속도와 아마 함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디자인 기획자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 일을 주로 하시면서 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속도를 보면서
이것까지 되겠는데 하면 아마 그것까지 슛을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하면 그렇게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예. 역량에 따라서 또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네, 있겠네요. 역량에 따라서 예. 가능성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저희 센터들이나 주민분들한테도 아이디어 접수들을 할 거거든요. 뭘 좀 이 결합해서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아마 수렴하면서 들을 것 같아요. 뭐 집안에 가훈이라도 만들어보자, 뭐 아니면 명함이라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괜찮고. 집안의 명함이요? 아니 제 자기 명함을 자기 명함. 네, 난 또 영도의 그 주민분들이 집안의 명함 명함을 만든다고 집안의 해서, 예. 가훈 이런 것들 집에서의 역할,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이제 역량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갈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 지역의 그러니까 아직 거리들.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앞으로 이제 이 5년 기간 동안 지금 4년 남은 건가요? 그러면 네. 예, 4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아마 꼭 한다고 봐야 되는 거는 네. 영도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있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을 네.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에게 함께 결합해서 이제 브랜딩을 하는 과정들은 아마 꼭 하게 될 것 같고, 네. 예, 근데 그것의 그 결합 정도는 우리 크루님들에게 달려 있다. 네, 크루님들이 얼마나 잘 해주시냐에 네, 따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저번에 그 우리 수업하는데 네. 고윤정 센터장님 거기 수업에 잠깐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잘하는지 감시하러 오신 건가요? 좀 약간 기분이 쎄하던데 왜 굳이 아, 거기에 들어오셔서 어떤 저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종종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는 게 이제 좋은 관심일 수도 있지만 예, 관리와 단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이분들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참 궁금했어요. 예, 그렇죠. 저희가 5개 이번에 기획자 과정을 하거든요. 전환도시 기획자, 뭐 생태 기획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크루 기획자 제일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끝나면 바로 일하고 싶으니까. 네. 같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끝나고 나면 예. 좋은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이게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브랜드 네. 발표 외에도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나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신용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뭔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열망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를 좀 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인사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네. 브랜드 제작 발표의 인사말로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네.